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교 부이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유방에서 매매했던 내역들, 종목들 좀 소개하고요. 다음 주에 주요 스케줄과 관련된 섹터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쭉 보니까 다음 주에 미리 계획된 스케줄 섹터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거 관련해서 드릴 말씀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선거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선거 관련해서 과연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고 요 자막도 한번 꼭 읽어 주시고요. 먼저 이제 정방 지난주 매매 내역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월요일 날은 워낙 시장이 급락해서 저희가 정치 테마주를 수익을 냈는데 제가 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소개를 안 한 거를 또 지금 갑자기 말씀드리는, 물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텔레그램 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은 오세요. 올려드리는 동영상 밑에 주소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오시면 뭐 여러 가지 정보, 리딩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말씀 안 드린 거를 지금 드리긴 그렇고 화요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써니전자. 저희 보유 종목이죠. 정방 보유 중입니다. 이거 월요일 날도 사실 저희가 이거 들어갔어요. 월요일 날 들어가서 이거 상따를 한 거예요. 저희가 상따해서 화요일 날이 26%, 이날 조정 주고 이날 24% 갖고 또 이렇게 도지로 조정을 줬죠. 뭐 이 종목을 보면은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선거를 간간히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희는 저희 선거 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간히 말씀드리면은 이 써니전자는 뭐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안철수주죠. 안철수주고 옛날에 이게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안철수가 처음에 선거에 등장을 했을 때요. 이쪽이죠. 이때 등장을 했을 때 안철수가 등장을 해서 이 300원짜리 하던 종목이 여기가 아니죠. 여기입니다. 여기. 2012년이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요 종목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아니 쉽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때가 최고 나중에 300원이에요. 300원이 10,000원 갔어요. 그러면 몇 배입니까? 20, 30배가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강했던 종목인데 회사가 되게 안 좋았다가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을 하는 거는 회사가 나아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회사가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회사가 상당히 좀 괜찮아졌다. 뭐 좋아졌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뭐 전에 뭐 아주 형편없는 회사에서 좀 나아졌다. 뭐 이렇게는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안철수 테마주죠. 당연히 이거는 뭐 누군 테마주, 당연히 안철수 테마주입니다.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는 안철수 테마주예요. 안철수 테마주고요. 이 종목은 자 이렇게 봤는데 월별로 볼까요? 지난 대선이 22년에 있었잖아요. 22년요. 22년에 있었고 5월 9일 날 했었잖아요. 5월 9일 날.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5월 9일 날 대선했는데요. 자, 요쯤이 대선 쭉 빠졌죠.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뚝 떨어졌어요. 그다음부터. 그렇죠? 대선할 때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보시면은 보세요. 1월 달에 피크로 올라갔고 여기 어떻게 됐어요? 대선할 때는 어떻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쭉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주가 조심해라는 게 이런 기간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돼요. 아무튼 뭐 지금 대강 제가 힌트는 드렸는데 조정을 두고 가더라도 이건 조금 더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노럴수란 종목도 저희가 갖고 있는 건데 이것도 뭐 굉장히 강한 종목. 이것도 이재명주입니다. 이것도 20% 뭐 이렇게 18% 갔었죠. 경랑스틸 이거는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홍준표 관련주 역시 화요일날 18%까지 갔었던 종목이고요. 노을은 이제 한동안 주면서 이제 의료 AI 관련주죠.
역시 이거 화요일 날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저희가 여기 18% 여기 가서 이날 좀 급등하고 마무리 쳤습니다. PM 풍요는 이제 김동연 주죠. 김동연 경기지사 아시죠? 역시 대선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 대선 후보들은 뭐 김동연 지사가 되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꽉 잡고 정치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서로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항상 경쟁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압도적으로 이 대표가 앞서고 있지만은 자 이제부터 모든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편하시잖아요. 이재명이 앞서고 있지만 항상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는 1등 주자께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2등 주자도 가고 3등 주자도 가는 겁니다. 또 덜 간 게 더 가고 또 더 간 게 또 많이도 가요. 그러니까 대선주가 좀 오묘한 겁니다. 아무튼 더 가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뭐 이거 계속해서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기서부터 갖고 있던 종목이고요. 수요일 날은 엑스게이트 저희 갖고 있던 종목이 상한가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2연상을 갔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에서는 워낙 양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뭐 10배가씩 가서 우리나라는 워낙 안 움직이다가 이제 드디어 움직였죠. 조정을 주고 더 갈 가능성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이재명 주죠. 이게 과거에는 지난번 대선에는 이게요 한동훈 주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주로 갈아타갖고 여기 급등을 했었죠. 수요일 날 25%까지 갔었습니다. 써니전자도 매매를 또 수요일 날도 했는데 뭐 계속 했던 거고 한일화학은 오세훈주예요. 아직 덜 가는 오세훈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린드먼 아시아는 이재명 정책주예요. 정책주 창투사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 요 관련 정책주예요. 더 갈 가능성이 크죠. 여기 이거를 이제 언제 돌파하느냐가 문제. 아직 거래량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요. 조금 더 붙어서 이걸 돌파하느냐가 문제고요. 그 목요일 날 보면은 목요일 날은 뭐 역시 엑스게이트가 또 연속 상한가 갖고 써니전자 계속 매매를 했고 풍년도 올랐고 선거주 아닌 건 HVM 요거 저희가 들어가서 요건 여기서 갖고 있었어요. 스윙으로 워낙 자리가 좋아갖고 선거주가 아니래도 근데 이날 20% 갖고 여기 조정을 줬죠. 이건 더 갈 가능성이 커요. 여기 돌파 가능성. 국영지에 내면 김경수주이며 김부겸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제외한 3김 중에서 2명이 관련주죠. 그러니까 더 간다고 보고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픈페이스 이것도 뭐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이거는 역시 이것도 안철수주입니다. 써니전자가 대장을 하지만 안철수주는 가끔 이 종목도 대장을 합니다. 안랩도 있고요. 안철수주는요. 안랩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까미 ENC도 있고 이제 가다 보면 좋고요. 지금 대선 주자 중에서 여당에서는요. 제가 보기로는 지금 여당의 대선 주자가 애매하잖아요. 한동훈이 앞서고 있지만은 누가 올라올 것인가. 사실 홍준표 좀 지사가 아니라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덜 자유롭죠. 그렇죠? 수도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대선 주자 홍준표 계속해서 지금 SNS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존재감이 있어야 되죠. 존재감. 수도권 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도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도 못하니까 계속 SNS를 통해서 존재감을 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행보하기에는 안철수가 더 편할 수 있죠. 또 오세훈도 현직이지만 어떻게 수도권 서울시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건 완전히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안철수, 오세훈이 조금 더 강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긴다 진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노출이 많이 돼야 그 종목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노출이 많이 돼야. 그런 면에서 안철수주, 오세훈주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동훈주는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좀 봐야 돼요. 움직임을요. 보혜양주 지금 이게 김동연으로 가 있어. 이게 원래 뭐입니까? 유시민이죠. 이거는 저희가 매매했다기보다 이건 무료방에 들어서 급등이 나왔죠. 목요일날 뭐 급등이 나왔던 종목. 제가 여기 월요일서부터 화요일날 모아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아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이거를 베끼고 더 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뭐 나우가 또 급등을 해줘서 저희는 갖고 있다가 좋았고 동원금속 뭐 이 종목은 저희 갖고 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이거 이재명주예요. 나우 동원금속 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린드먼 아시아, 린드먼 아시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성창투 린드먼 아시아가 대성창투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자리 또 중소기업 벤처 이런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는데 그거는 일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비밀 종목인데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이 종목 노출시켜 드렸어요. 텔레그램 방에 노출돼 있을 겁니다. 보시고 한번 검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정책주들이 많이 나올 시기예요. 인맥주들이 지금 단시간에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정책주들이 많이 나올 시기예요. 그래서 정책주들 관심을 가지시고요. 자, 대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때는 탄핵이 3월 10일 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5월 9일 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 물론 뭐 기각이 될 수도 있죠. 뭐 모르는 일이죠. 그렇게 되질 않길 바라지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 재판은 그때보다 심플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내란 그걸로만 적용을 할 거니까 헌재의 결정이 상당히 빠를 수 있다. 늦어도 2월 안에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2월 안에 된다 그러면 60일이면 4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보다 조금 더 땡겨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또 스케줄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리스크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이제 리스크 일정들을 보면은 진행 사항들이죠.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제일 지금 저거 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직선거법 이게 이제 양측이 선거를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2월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월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대선주의 영향이라고 그러면 대선주라는 게 지금 2월까지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은 이재명 제가 대표의 예를 들면 주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월까지 끝내야 돼요. 아까 보셨죠? 제가 이제 몇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덕성. 이게 윤석열주였어요. 5월 9일 날 아까 대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5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어요. 그쵸? 여기가 대선이에요. 근데 보세요. 주가는 이때는 다 빠져 있어요.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1월에도 안 올랐어요. 이거는요. 11월에 오르고 끝났어요. 11월까지 오르고. 자, 보세요.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스케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그런 스케줄이 너무 빨라지긴 했는데 윤석열, 제가 존칭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윤석열이 21년 6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렇죠? 21년 6월 달에. 21년 6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미 주가는 여기서부터 올랐어요. 6,000원에서. 그렇죠? 윤석열이 대선 출마 선언할 거야 하는 걸로 6,000원짜리 주식이 32,000원까지 갔습니다. 32,000원까지요. 지금 5배가 넘게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기간이 남았으니까 쭉 조정을 했죠.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하다가 쭉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마지막 한번 피날레를 주고요. 그리고 쭉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가 어떻게 돼요? 계속 가지를 않아요. 이게 6월에 피크를 띄웠다면 그러니까 1년 전에 대선 테마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1년 전부터는 대선 테마를 안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기간이 짧아졌잖아요. 그쵸? 그 기간이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할 때까지가 사실은 6월달 대선 출마했다. 거기까지 끝난 거예요. 동신건설 볼까요? 동신건설 한번 볼게요. 동신건설이 이제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언제 했냐면요. 21년 7월에 했어요. 윤석열보다 한 달 늦게 했죠. 한 달 늦게 했어요. 7월에 대선 출마를 했어요. 근데 이미 대선주는 어제 시작이 됐어요. 이미 시작이 됐죠. 여기도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시작이 쭉 돼서 7월에 대선 출마할 때 어떻게 됐어요? 출마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다 피크가 됐어요. 피크가 됐고 여기는 이미 대선주는 그 전에 21년이 아니라 저 밑에 시작한 거야. 저 밑에 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년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대선주가. 그러니까 이미 박근혜 탄핵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3년 전이잖아요. 사실은 원래 대선에. 근데 이때 이미 출마 선언이 하기 전에 10,000원 이하 하던 종목이 66,800원으로 해서 7배 정도 간 거예요. 7배 갔다가 또 갔다가 조정 주고 또 갔다가 그다가 실제로 출마 선언이 7월에 있었을 때 거의 피크를 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갔죠?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실제로 뭐 선거할 때 당시를 보면은 선거할 때 5월 했잖아요. 주가는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대선 중 이렇게 늦게 타면 위험하다. 이게 이제 이때의 교훈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대선 중 그래서 이렇게 늦게 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늦게 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대선주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죠. 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이재명 대표, 이재명 그 일정 있잖아요. 제가 이재명 주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재판 전까지 일단 다 빼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단타로 막 하루 데이 트레이딩만 하는 거예요. 절대 대선주 지금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월이 맥시멈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건 있겠죠. 2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뭐 선거에서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선은 그대로 다 끝나는 거고. 만약에 일이 생겼어. 선거를 받았어. 그리고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각 당 대표 후보들을 뽑을 거 아니. 대선 선거가 60일 전이면 2월 말이면은 4월 말에 대선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오히려 뭐 다른 종목들, 김동연이나 뭐 이런 이 다른 유력 주자들의 종목들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 정도 있다 그러고요. 모든 인맥주나 정책주나 이런 것들은 1월로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타. 그래서 지금 인맥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동신건설도요. 지금 여기가 9월 달에 이게 5,000원, 6,000원까지 빠졌던 거예요. 8,000원이다 칩시다. 8,000원, 아니 8,000원이 아니라 14,000원이죠. 제가 잘못 봐요. 그러니까 15,000원이라 치죠. 지금 7만 원이면 4배, 5배 올라갔죠. 물론 대선주는 10배도 올라가고 20배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몇 년에 걸쳐서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기서 더 갈 거다 안 갈 거다는 단정하긴 쉽지 않지만 몇 년 동안 올렸던 걸 지금 한 번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은 1월까지고요. 그 1월까지 안에 이게 한 번 더 움직이고 대선주들이 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물론 모든 건 예측했지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측하고 대응하는 게 주식의 기본이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하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나중에 무슨 각다 대선 후보 뽑았는데 나 대선주 해야지. 아닙니다. 그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땐 다 털고 끝난 거예요.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게 피크가 될 것이다. 여기서 그냥 치고 거기까지 갈지 여기서 확 쫓아온 개미들을 떨구고 갈지는 저도 봐야 돼요.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그러면 이미 안 올라간 종목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 올라간 종목에서는 조금 더 갑자기 뭐 옛날에 이런 얘기는 좀 나쁜 얘기지만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무슨 뭐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폭력배들 얘기할 때 뭐 구마적, 신마적 얘기했죠. 신마적 같은 존재들이 나올 수도 있고 정책에서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인맥주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또 정책주로 봐야 돼. 정책주는 무너져도 나중에 다시 또 그만큼 가요. 근데 저 유지코프란 종목이 대표적인 윤석열 정책주였어요. 정책주였는데 이 종목은 무너졌다가
그렇죠? 무너졌었어요. 자, 이거 약간 정책주가 안전하다고 보는 건, 자, 21년 대선 때 이게 5,600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완전히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정책주는 다시 그 인물이 아니래도 위주 쿠폰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이재명 일자리주로 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맥주는 물론 뭐 그 새로운 젊은 사람들은 계속 또 출마하니까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조금 올드보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대선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됩니다. 제일 수익이 좋은 게 대선주예요. 대신 리스크도 있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시거나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시거나 이 둘 중에 한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대선주 와서 같이 해보고 싶은 분은 오세요. 오셔서 유료방 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 공부 같이 쭉 하시면 이번 대선주에서 얻는 경험도 굉장히 크실 겁니다. 이 대선 끝나면 끝나냐 아니에요. 1년 뒤에 또 다른 대선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얻는 경험도 이 주식하는 데서는, 왜냐하면 대선주는 매번 있는 거예요. 5년마다 한 번씩 대선이 있으니까요. 또 선법이 바뀌면 4년마다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대선주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같이 매매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식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